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로 19일째 단식을 하고 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 혐의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에 야당은 윤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날을 세웠고 법무부는 피의자 단식에 사법 시스템을 멈출 수 없다며 응수했습니다. 여론 톡톡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19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고 국민의힘은 쾌유를 빈다면서도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 송금 의혹으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단식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생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비판하는 연설에 나서고 30개 넘는 양자 회담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섭니다. 정부는 기업 실적 부진과 경기 둔화로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59조 1천억 원 부족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해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늦더위 속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북부에,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 막바지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비리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월 위례 대장동 의혹과 성남 FC 의혹으로 영장을 청구한 지 7개월 만인데요. 그때 영장은 기각이 됐었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지 못했죠. 당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관련해서 형사 사법 절차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면서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이번에도 검찰이 두 사건을 병합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검찰은 이미 지난 14일 수원지검이 수사해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기록을 중앙지검으로 이관하면서 병합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준비해왔습니다. 나흘 만인 오늘 오전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의혹을 묶어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200억 원대 배임과 800만 달러 규모의 제3자 뇌물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가 담겼습니다. 먼저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로비스트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골자입니다. 검찰은 이로써 이 대표가 성남시에 끼친 손해, 즉 배임 액수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다면 받았을 수 있던 금액 2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후 경기지사가 돼서는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외에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접근해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도 함께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150쪽에 달하는 이 대표 영장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직접 진술 회유 정황과 함께 측근들의 이른바 사법 방해 의혹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검찰은 예정대로 형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요. 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단식 상황과 관련해 원칙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충분히 고려했고 영장 청구와 같은 형사 사법 절차가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작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 지난 6월 이 대표는 검찰의 무도함에 맞서겠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현재 9월 정기국회 중인 만큼 구속심사를 위해선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이 선행돼야 합니다. 오는 21일까지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이어 25일 추가 본회의도 열린다면 추석 연휴 전에 표결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째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단합을 강조하면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빈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선 선을 넘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7시 15분쯤 단식 농성을 벌이던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달 31일 단식을 시작한 뒤 오늘로 19일째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생리식염수를 투여받았고 장기가 상당히 손상됐다는 의료진 소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는 밝히지 않아 병상에서 단식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이송 뒤 긴급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각 총사퇴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무도하게 야당 파괴 공작을 한 정권은 일찍이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친 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당의 단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살 길이 보일 것이라고 썼고 민영배 의원은 이번 단식이 머뭇거리는 의원들을 향한 독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민주당은 대여 공세의 수위를 더욱 높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오전에 이뤄진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습니다. 한풀이 같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오늘 오전에 제출한 데 이어 국회 상임위 일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박문규 산자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산자위 등 상임위 대부분이 취소나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선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 등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체포동의안 내용들을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의 입장도 정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방안으로 당이 움직여야 될지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앞서 단식 중단을 거듭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 병원 이송 뒤에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뒤 제1야당 대표의 자리로 돌아와 여야 대표 회담을 비롯해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모으자는 메시지도 이어졌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이 대표가 치료받는 병원을 방문할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앞서 2번에 걸쳐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지만 농성장 방문 등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결심이 있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한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도 검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당내에서도 논의는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내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선 곧바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단식에 명분이 없던 상태에서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몰아넣겠다는
공당의 역할을 망각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기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겠다고 작심한 내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제1야당이자 공당으로서 역할을 망각한 한참 선을 넘은 주장들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한 사실을 잊지 말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는데요.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는 날짜에 따라 이르면 모레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지고 그 다음 날인 21일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반발이 거센 만큼 앞으로의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병원 이송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공직에 있는지 50년이 됐다며 국민을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게 할지 항상 그런 초심을 갖고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잠시 뒤에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최 의원의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이 법무법인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8박 9일 일정에 러시아 체류만 5박 6일로 김 위원장의 외국 방문 중 가장 긴 일정이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러시아 어디를 둘러봤을까요?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한 뒤에 15일에는 러시아 콤소몰스크 나아무레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는 전투기 생산시설과 군함을 만드는 조선소가 있는데요. 그중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을 방문해서 러시아 주력 전투기와 민간 항공기 생산 공정을 살펴봤습니다. 이튿날에는 연해주 아르톰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날도 많은 일정을 소화했는데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오전에는 크네비치 비행장에 갔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최신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 킨자를 탑재한 미그 31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전략폭격기 3대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서 대잠 호위함에 탑승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최근 해군력 육성을 강조해왔죠. 낙후한 북한의 해군의 현대화를 위한 행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군사 관련 일정만 있던 건 아닙니다. 저녁에는 마린스키 극장에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 발레 공연을 봤는데요. 러시아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이 공연을 보고 싶다고 밝힌 걸로 보입니다. 연해주 측과 발레단의 북한 공연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방문 마지막 날에는 농업과 관광 그리고 문화 관련 협력 논의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극동대학교를 방문해서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북한 학생들과 만났는데요. 4년 전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난 곳이기도 하죠. 또 군사 박람회장도 둘러봤는데 여기서는 자폭 드론과 정찰 드론 그리고 방탄조끼를 선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근처 해양 수족관을 찾았는데요. 김 위원장 활짝 웃으면서 바다코끼리 공연을 보기도 했습니다. 연해주 주지사와 농업, 관광, 문화, 스포츠 협력까지 논의하며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 방문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는 서방의 경고에도 보란듯 밀착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은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이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미칠 파장을 거론하며 북러 무기거래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5박 6일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출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러 정상회담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고 공개된 협정도 없지만 두 나라의 군사적 밀착 움직임은 여러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 직후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부인하면서도 북한 군사기술 지원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Нам, конечно, нужно поговорить по вопроса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о вопросам гуманитарного характера.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대면한 시간은 4시간 정도지만 남은 방러 기간 미사일과 잠수함 등 주요 군사시설을 시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러시아가 무기고를 북한산 탄약으로 채우고 그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위험한 거래가 오갔을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다량 확보했을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받아들여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내가 핵을 가진 국가로서 어디를 보고 어디를 때릴지까지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국가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북한에서는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접근이다. 주요 외신들은 북러 무기 거래 위험이 높아졌다며 이번 회담이 국제 정세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회담이 우주에 기반을 둔 정찰 자산과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려는 김정은의 노력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은 러시아와 해군 합동훈련을 시작하려는 야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러가 이익이 되는 합의를 도출했다면 상대적으로 소규모 무역에 머물렀던 양국 관계가 훨씬 실질적인 관계로 바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비판하는 연설에 나서고 30개 넘는 양자 회담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수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지난해 유엔 총회 때는 영국과 캐나다까지 도는 일정이었는데 이번 방문은 유엔 총회 참석에 집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20분 공군 1호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미국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4박 6일 동안 유엔 총회 일정, 공식 명칭은 78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인데요.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입니다. 윤 대통령의 가장 눈에 띄는 일정, 현지 20일 오후, 우리 시각으로는 21일 새벽에 있는 유엔 총회 기조 연설입니다. 참석한 정상들이 차례로 나서는 연설인데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러시아의 최근 군사 협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AP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러 군사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일정은 지난해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발표했던 뉴욕 구상 1주년을 맞아 뉴욕대에서 개최하는 디지털 비전 포럼입니다. 대학에서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 장전의 발표 계획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이번에 양자회담을 최소 30개 이상 계획했다고 하는데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외교전이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계획된 것만 30개 정도이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50개까지도 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주 전에 열렸던 G20 정상회의와 아세안 정상회의 때 했던 양자회담과 합해 최대 70개까지 소화하는 건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회담을 진행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기네스북에 도전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다수의 국가와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서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는 과거 해외 순방 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보지 않은 총력 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마케도니아와 산마리노 등 우리나라와 수교 이후 한 번도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던 나라와 하는 회담도 1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와 만나는 이유, 바로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겁니다. 2030 엑스포 개최 도시가 결정되는 게 오는 11월이니까 이제 2달가량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4박 6일 동안 총력전을 펼치고 돌아오는 건데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올해 세금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덜 거치면서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가 오늘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수 부족은 59조 1천억 원으로 오차율은 14.8%에 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네, 오인석입니다. 네, 예상보다 덜 거친 세금 규모 지금 상당히 크네요. 59조 원에 육박하다고요? 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59조 1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애초 400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던 올해 세입 예산이 59조 1천억 원 부족한 341조 4천억이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수가 59조 원 넘게 덜 거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세입 예산 대비 오차율은 14.8%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 오차는 3년 연속으로 10%가 넘는 큰 폭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앞서 대규모 초과 세수를 기록했던 2021년과 지난해에도 세수 오차율은 17.8%와 13.3%로 두 자릿수를 넘었습니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 경기 둔화가 겹치며 올해 국세 수입이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25조 4천억, 양도세는 12조 2천억이 덜 거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부가세는 9조 3천억, 상속증여세 3조 3천억, 종합부동산세는 1조 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을 추가 국채 발행 등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한 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 재원 24조 원과 세계 잉여금 4조 원,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불용 예산 등을 활용해 대규모 세수 부족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수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교부금 23조 원은 지자체의 자체 재원인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예정된 지역 민생과 경제 활력 지원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관련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혐의로 청구됐고 또 쟁점은 무엇인지 이재명 대표 측 주장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회계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요. 어떤 절차가 남아있고 또 언제쯤 표결이 이루어질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네.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최강욱 의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었고요. 일단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도 그대로 그 집행유예를 확정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1심에서 이제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예. 두 번. 1심, 2심 다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요. 예. 지금 원래 그 최강욱 의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 인턴십 네. 이 확인서 자체는 조 전 장관의 집에 있는 PC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조 전 장관의 PC가 어떻게 됐냐면 이 PC가 정경심 교수와 김경록 자산관리인에게 줬고 예. 그 자산관리인이
이 PC를 검찰에 임의로 제출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검찰에서 임의 제출한 PC를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최강욱 의원의 이제 전 의원이죠. 최강욱 전 의원의 허위 인턴십 증명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압수를 한 거죠. 예, 예. 근데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는 이 주장을 안 했다가 2심에서는 이 PC 자체는 정경심 교수 측 아니냐. 예. 그러면 이거 자체를 압수할 때는 정경심 교수로부터 네네. 어떤 포렌식 같은 걸 때 참여를 받아야 한다. 이게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유법한 증거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원래 이제 지금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있었거든요. 예. 정경심 교수 재판에 있어서는 유법 증거가 아니다고 판단이 있었어요. 이미. 예, 예. 그런데 아마 지금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일부 대법관이 예. 이것은 유법성이 있다고 또 주장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을 못 내렸어요. 예. 그러면 사실은 전에는 유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뒤집으려면 전원 합의체로 올려야 돼요. 대법원 판사 그렇군요. 모두가 참여하는 예, 그런 예. 재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오늘 결정이 나왔는데 역시 유법하지 않다. 아. 그래서 이제 유법 증거는 아니다. 최 의원의 최 전 의원의 유죄가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이죠. 아들이 법무법인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였습니다. 네. 바로 그러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제 판결은 완전하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확정과 동시에 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동시에 거기서 선고와 동시에 이제 의원직이 상실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관련 속보 전해드렸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검찰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오전에 병원으로 실려갔고 2시간 뒤쯤이었는데 일단 검찰의 영장 청구 배경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주에 수원지검에서는 지금 그 대북송금 관련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예.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그 기록을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송받은 중앙지검에서는 예. 이제 같이 합쳐서 지난 주말에 영장 청구 준비를 다 끝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뭐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미 영장 청구 자체의 절차는 끝내놨기 때문에 뭐 역시 절차대로 오늘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아니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긴 하지만 예. 건강이 저렇게 안 좋고 병원에 실려갈 정도인데 과연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느냐 네, 네. 이런 또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근데 검찰의 입장은 이제 사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라는 야당 대표라는 그런 고려 없이 일반적인 피의자와 같이 구속 기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 예. 증거 인멸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는 뭐 시간을 끈다랄지 이런 특혜는 줄 수 없다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냥 단순한 일반적 수사의 피의자의 입장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렇게 네.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로 이제 두 번째 영장 청구예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원지검에서는 송금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제 조사를 했고 그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떤 혐의가 모두 몇 가지예요? 일단은 지금 뭐 대략적으로 한 세 가지 혐의예요. 세 가지요? 예.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울의 김생태 회장이 예.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된 500만 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관련된 예. 부분에서 이제 300만 불, 총 예. 800만 불을 대신 대납해줬다는 것이 이제 하나인데 이것이 800만 불 자체를 이제 검찰이 이제 제3자 뇌물죄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3자 뇌물죄 중에서 금액이 1억 이상이면 이게 특가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형량이 굉장히 셉니다. 예.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혐의고요. 예.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현동과 관련된 예. 부분이죠. 네. 그래서 백현동에 이제 정바울 씨라는 민간업자가 있는데 네. 그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로 인해서 이 정바울 민간업자 측에서 한 1,356억 정도 이득을 받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한 200억 정도 손해를 끼쳤다. 이걸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업무상 배임도 50억이 넘어가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으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네. 무기 또는 또 5년 이상 징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까지 뭐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예. 유증교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네. 2018년도 12월에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 공표했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이듬해 2월에 증인이 하나 나왔는데 그 증인이 사실 이제 검찰 사칭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시장 직전에 시장했던 김병랑 전 시장이 있거든요. 예. 그 김병랑 전 시장의 이제 수행 비서가 김모 씨인데 네. 김모 씨를 법정에 세워서 사실은 뭐 고소를 고소를 PD하고 예. 이재명 대표를 둘을 했는데 그때 KBS하고 김병랑 정 시장이 짜고 이재명으로 몰아가자. 그렇게 해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취한 적이 없고 협의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허위로 유증했는데 유증한 것 자체를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교사를 했다, 시켰다. 그런 취지로 지금 영장 범죄 사실에 추가가 된 겁니다. 네. 지금 일단 검찰이 영장 청구한 내용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혐의에 대한 각각의 이재명 대표 측 입장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재명 대표 일단 뭐 대북선거 관련해서는 예. 뭐 김성태 전 회장의 단독적인 행동이다. 아. 만약에 정말 800만 불이나 줬다고 한다면 우리 인증샷 정도는 하나 찍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쌍방울 자체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이 대북송금을 한 것인지 예. 본인과 전혀 무관하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이랄지 그 측근의 진술 자체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한 것이지. 예. 사실은 이건 진실과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검찰에서는 지금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뭐 언론은 이제 보도밖에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보고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김성태 전 회장이고요.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의 측근들, 네. 부회장이랄지 그런 사람들 진술. 그다음에 이제 아태역과 관련된 이제 안부소 회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같이 협업해서 대북 사업을 좀 했던 그런 사람인데 예. 안부소 회장의 어떤 진술들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들 관련된 공무원들이 진술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입장 놓고서 번복을 했었잖아요. 이 대표가 전혀 몰랐다 이렇게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 대표가 몰랐다고 했다가 예. 보고했다고 했다가 다시 보고한 적 없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워낙 말을 많이 바꾸고 모든 범행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에 의존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존했다가 나중에 번복을 해버리면 뭐 영장을 낼지 재판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러한 진술들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결제한 문건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제 자기가 모르는 문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전자결제도 클릭만 한 번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문건이 있죠. 그러니까 방북과 관련돼서 국정원에 보고된 문건, 그다음에 또 경기도 내부의 문건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건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특히 이제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자신을 있어 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입니다. 그러면요, 그 800만 달러 이 돈의 성격을 두고는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랑 이재명 대표 측이랑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거는 쌍방울의 사업을 위해서 800만 불 준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100억 달러면 엄청 큰 돈 아닙니까? 100억 달러, 100억 원이죠. 800만 불이니까 100억 원이나 돈을 주는데 왜 나하고 접촉도 없었느냐.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쌍방울이랄지 이제 검찰 조사 내용은 이런 거예요. 특히 이제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관련된 이제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북 제재가 있었어요. 근데 경기도에서 스마트팜으로 500만 달러를 줄 수 없으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주고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이 어떤 부정한 청탁을 했냐면 대북 사업에 관련 독점권을 줘라. 그리고 각종 기금을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취지로 청탁을 했다는 것이 이제 검찰 조사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과 300만 달러 관련된 거. 그러니까 대북송금 300만 달러 관련된 것은 이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북한을 가면 이제 의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벤츠 자동차랄지 이런 명목으로 이제 300만 달러를 주고 어떤 청탁을 했냐면
본인도 동행을 좀 해달라. 예. 그리고 우리의 사업을 좀 도와달라. 이런 청탁을 해서 이제 300만 달러를 줬다고 이렇게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렇죠. 예, 백현동 개발 특혜역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은 뭡니까? 백현동 인허 관련해서는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전혀 개입한 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식품 연구원 부지를 이제 상향을 해준 거잖아요. 예, 용도 변경이요? 그렇죠, 용도 예. 변경. 용도 변경을 뭐 4단계로 상향을 해줬는데 네. 이거 자체는 뭐 국토부에서 요구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해서 해준 것이지 예. 우리가 뭐 독단적으로 해준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취지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과연 임대 아파트 비율을 왜 낮춰줬느냐랄지 네. 기부 체납이 좀 중간에 변경이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론 보도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인지는 뭐 그게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국회에서 표결을 할 텐데 앞으로 어떤 절차 남아 있습니까? 일단 오늘 이제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서울중앙지법 법원에서 예. 이제 그 다시 중앙지법에 체포 동의안 요구서를 보냅니다. 네. 그럼 이게 대검을 갔다가 또 법무부 법무부로 정으로 가고요. 가죠. 그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예. 다시 국회로 송부를 합니다. 네. 국회 송부가 되면 첫 본회의 때 아마 애견되기는 지금 한 21일 본회의. 예. 원래 이제 오늘 영장을 빨리 청구해서 오늘 본회의 때 보고된 게 아니냐 네, 그런 네.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청구했으니까 이제 그건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21일 본회의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보고가 되는 거죠. 네. 그럼 본회의 보고가 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유력한 안이 뭐 25일이지 않느냐. 이건 좀 약간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넘어와서 이제 표결을 해서 부결이 된다면은 이건 영장이 자동 기각되는 거죠? 그렇죠. 부결이 예. 돼버리면 영장 심사의 요건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장 심사 요건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돼야만이 영장 심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영장 심사 요건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예. 만약 예. 부결이 되면 그러면 뭐 영장 자체는 뭐 청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요. 예. 만약에 이제 가결이 되면 네. 이제 법원에서 영장 심사 일자를 잡아서 출석하도록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네, 이제 법원에서 발부 기각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결정을 할 텐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19일째 단식을 해왔고 오늘 병원에 실려간 상태에서 영장이 이제 청구가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이것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 이제 그 전제는 이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예. 이건 굉장히 정치적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많은 전문가들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많이 보고 국회에서요? 있는데 예. 그럼 이제 법원에 영장 심사를 갈 이유가 없겠죠. 예. 근데 이제 만에 하나라도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예. 이제 방금 건강 상태에 대해서 예. 질문 주셨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영장을 앞두고 어떤 병이 있다랄지 뭐 아주 심하지 않으면 이제 목숨을 걸 정도의 목숨에 위태로울 정도의 심하지 않으면 아주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예. 만약에 죄가 인정이 되면.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구치소에 가서 너무 심해서 수감할 수 없으면 이제 구속집행정지 그런 신청을 하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단식 정도로 하면 사실은 뭐 고려 요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1 야당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 표결이 언제 되는지를 봐야겠지만 네. 이제 시간이 상당히 있잖아요. 예. 그럼 오늘 병원에 입원하면 또 회복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또 법원에 있어서는 일반 피의자와 같이 그렇게 뭐 그 건강 상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까지 고려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구체적인 혐의 내용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비아 대홍수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과 국제사회의 구호 활동이 본격화됐습니다. 동서로 분열된 리비아 두 행정부의 엇갈린 대응이 참사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대홍수가 휩쓸고 간 리비아 북동부 도시 데르나에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도시 곳곳에 방치된 시신으로 인한 콜레라 등 전염병이 도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프랑스 의료팀은 데르나에 천막으로 된 임시병원을 세웠습니다. 러시아 긴급구조대는 수색 작업에 합류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수재민 25만 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29톤의 구호품도 도착했습니다. 그리스 구조대원 4명은 수해 현장 데르나로 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باسم السيد رئيس الحكومة وباسم الحكومة الليبية وباسم الشعب الليبي الكامل بأحر التعازي لإخوتنا وأشقتنا في دولة اليونان. 유엔은 대홍수 사망자와 실종자가 2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이재민도 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홍수 피해는 동서로 분열된 리비아 내정 혼란과 두 행정부의 엇갈린 대응으로 더욱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정치 분열로 댐 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두 개 댐이 쉽사리 무너진 데다 댐 붕괴 이후 대피하라, 집에 머물라는 엇갈린 지시가 함께 내려진 것으로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쏟아지자 리비아 정부는 뒤늦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نطمن المواطنين إلى أن كل من أخطأ أو أهمل أو قصر وسبب في هذه الكارثة بالتأكيد حتتخذ ضد النيابة الإجراءات الحازمة وترفع الدعوى الجنائية بشأنه وتحيل 하지만 정치적 혼란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 반응이 리비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이번 주 기후 주간을 맞아서 세계 곳곳에서 화석 연료 퇴출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 정상회의를 앞두고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기후 정상회의를 바로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뉴욕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화석연료 사용을 멈추고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And that is what we are here to do today, to tell our leaders, from President Biden to the UN General Assembly, to all of our elected officials, that we demand to change. 각 나라가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정작 실천에 있어서는 현실에 고개를 돌린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Many of them will talk about solutions, but they won't talk about the elephant in the room. And the elephant is fossil fuels. 독일의 기후활동단체 마지막 세대는 브란덴부르크 문 기둥 6곳을 스프레이로 훼손하면서까지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비영리단체 기후그룹은 오는 24일까지 전 세계 54개 나라에서 500여 차례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 회의 개막에 보낸 화상 메시지를 통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시급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This is not the time for incrementalism. This is the time for transformation with all hands on deck.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가량 줄이기로 했지만 지난해 9월 기준 각국의 탄소 정책을 살펴본 결과 실제 감축률은 3.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달 만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 주택가 주차장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돼 검거된 여성이 체포에 앞서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도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은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처방전 여러 개를 확보한 경찰은 이 가운데 마약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대구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차를 반대로 돌렸다가 붙잡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유감을 표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밤중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던 승합차에서 40대 여성이 떨어져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동승한 여성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비 이번 날 운동하고 있던 소방관이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확산을 막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한 상가 건물 1층 창고에 불이 나자 해당 건물 4층에서 운동하고 있던 아산소방서 소속 최희수 소방위가 달려와 옥내 소화전을 연 뒤에 진화에 나서 초기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피해 구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에서 10월 항공권 관련 피해 접수가 연간 접수 분량의 21%, 택배는 18%, 상품권은 12%로 나타났다며 피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 구제를 위해 원스톱 신속심의 구제 제도,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이번 달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전화 한 통으로 국세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 고지 자동응답 시스템 간편조회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납세자는 1544-9944번에 전화를 건 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과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고지서 26종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예년보다 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8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더위 속 소나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내륙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높은 산간에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낮 동안 경기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0도, 부산 23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와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비가 내리며 막바지 늦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7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날씨가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낮 동안에는 이렇게 다소 덥더라도 해가 지면 금세 선선해집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에 야당은 윤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법무부는 피의자 단식의 사법 시스템을 멈출 수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잠시 뒤 여론톡톡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